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름은 타이틀은 로거 뭐 이렇게 붙였는데 실제 이제 그 오피셜한 타이틀은 이제 세이브하고 로드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이제 입력, 출력 이런 것은 대부분 했죠. 그죠? 어떻게 입력을 하고 어떻게 출력을 할 건가. 뭐 인풋, 아웃풋 뭐 이런 거는 대충 했는데 이제 불러들이기 하고 그다음에 했던 거 저장하고 했던 거 보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수를 배우면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로그라고 하는 LOG는 이제 Language Only Generation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쓰지만 우리 이제 앱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라는 거 개념으로도 로그를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 가장 중요한 함수가 이 save라는 함수예요. save가 이제 턴의 리절트가 됐든 뭐 변수의 값이 됐든 이제 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장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저장하는 거야? 이거를 아셔야 돼. 어디다가 저장이 되는 거야? 라는 건데 카파에서 save는 잘 보세요. 어떤 저장소에다가 주소를 줘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이 함수는 return 되는 것이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 return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장했습니다. 땡큐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장된 곳에 특정 주소가 나와요. 근데 그 주소는 그 저장될 때 생겨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데이터를 넣으면 데이터에 주소가 나오는데 그 주소는 난수처럼 되어 있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만 생기는 그때 본 사람만 캐치를 할 수 있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보안이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학생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 어딘가 저장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저장된 곳을 특정 사람만 알 수 있게 저장된 주소가 나오고 그 주소가 특정 사람만 그때 본 사람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소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곳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남들이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시큐리티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서버가 깨지면 데이터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끼리의 보안의 문제인 거예요. 저장은 했는데 그 데이터가 뭔지, 누구 것인지, 심지어는 어디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세이브라고 하고 나면 데이터의 주소가 나오는데요. 그 주소의 관리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그 데이터를 만든 그 사람한테 달린 거예요. 그 사람이 유출을 시켰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데이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ID라 그랬는데 이제 앱 address ID가 되겠죠. 여기가 뭐가 return 된다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데이터가 되면 ID가 return이 된다라는 거예요. returns the app data ID 혹은 the app data address가 return이 되죠. 그러면 그걸 불러들일 때는 어떻게 불러들이냐 하면 load라는 함수로 불러들여요. 그러면 아까 있었던 어떤 난수 같은 거 있죠. 그 난수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럼 주소만 알면 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데이터가 담겨진 주소를 주고 그 주소를 아는 사람만이 그 데이터를 열 수가 있어요. 그 주소를 그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파라미터가 2개가 더 있어요. 그 데이터를 어떤 아이디에 붙여넣기해서 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소를 알면. 근데 그 주소는 이렇게 생성된 주소는 잘 들어보세요. 휘발성이에요. 주기적으로 지워집니다. 이게 계속 남아있으면 보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주소가 유출되거나 그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주소를 계속 추적해서 갖고 있으면 데이터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파는 어떻게 하냐면 쓰고 버리는 개념이에요. 자, 데이터 저장했지? 빨리 그거 다른 곳에 보내서 쓰고 그 데이터 주소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지워요. 그렇게 보안을 유지합니다. 여기 지금 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보안의 전문가이신데 사이버 이게 남아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어디에 사람은 기억을 영원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디 적어놔요. 근데 적어놓다 보면 쓸데없는 걸 적어놓다 보면 그게 유출이 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카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지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추가로 주소에 계속 데이터를 쌓아둘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지워집니다. 그 주기는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이틀이 될지 뭐 일주일이 될지 주기적으로 지워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어떤 주소에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결국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지금 템포럴하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주소의 데이터를 계속 차곡차곡 쟁이는 거는 돼요. 불러올 때는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데이터의 아이디를 로그라고 적으시면 그 앱의 로그라는 저장소에 저장이 돼요. 그 앱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주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로그라는 것으로 통제가 됩니다. 한 앱에서 로그를 쓰잖아요. 그럼 한 곳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로그 데이터는 안 지워집니다. 근데 로그 데이터는 앱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앱이 하나잖아요. 그럼 저장소가 하나예요. 그 저장소의 데이터는 앱이 존재하는 한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러면 교수님 내가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로그 안에 데이터를 차곡차곡 저장했어요. 그걸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앱에서 아이디를 로그라고 적으면 그 앱에 있는 로그를 가져요. 그러면 내가 앱이 다른 곳에 있어요. 앱 2에서 저쪽 앱의 로그를 불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 못 불러줘. 직접 못 불러줘. 근데 간접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내가 앱 로그를 불러올 수 있죠. 요 앱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세이브 하세요. 그럼 뭐가 돼요? 어떤 템포럴한 저장소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템포럴한 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돼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앱 A의 로그가 있어요. 앱 B의 로그가 있어요. 앱 A의 로그 데이터를 앱 B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앱 A를 한번 로그를 찍고 뭐가 쫙 나오죠. 그것을 저장을 하세요. 그러면 템포럴한 주소에 저장이 되겠죠. 그럼 그 주소를 넘겨가지고 앱 B로 보내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말로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는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를 보면 이게 누가 만든 건지 알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막 저자가 누군지 주소를 보면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소가 열리고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누가 왜 어떤 용도로 어떤 부분에 만든 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안을 유지합니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소만 알면 그 데이터에 접근이 돼야 안 돼요. 로그 말고 주소만 알면 그 데이터에 접근이 돼요. 누구든지 그 데이터에 접근이 돼요. 주소만 알면. 그래서 앱 데이터의 주소를 잘 다루셔야. 그건 누구의 responsibility입니까? 여러분의 responsibility예요. 그래서 절대 모으지 마세요. 제발 이름, 뭐 전화번호, 뭐 학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으면 모을수록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다 떨어뜨려 버리세요. 다 쪼개버리라고, 다 흩어버리라고, 다 휘발성 있게 하고. 근데 지금 써서 이렇게 간단하게 옮길 때만 하고 모으지 마세요. 모았다가 생기는, 나는 카파에서는 분명히 개인정보 올리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걸 연결시키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연결시키다가 유출되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대부분은 사용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의 리스크가 아니라.
그 다음에 export입니다. export 함수입니다. 내가 어떤 결과가 있어요. fruit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 놓고 export fruit 하면 뭐가 되냐면 오른쪽에 copy라는 게 나와요. 버튼이 하나 나와요. copy를 누르면 fruit 안에 들어있던 게 tab delimiter가 적용이 돼서 그냥 클립보드로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딱 갖고 오고 싶잖아요. 클립보드에 옮기고 싶잖아요. 그거 요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카피가 디폴트였는데 이름이 바뀌고 델리미터를 탭이 아니라 다른 걸로 쓰고 싶잖아요. 뭐 스타 같은 거 쓰고 싶으면 스타로 하면 스타로 델리미터가 되어 있는 구분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저장이 돼. 클립보드에 저장이 됩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오늘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이제 개념만 쭉쭉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 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뭐 이러면서 또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백문이 불여 일 응? 그러니까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일단 뭐예요? N5는 어때? 1부터 5까지였던 랜덤 넘버가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전 턴의 결과를 데이터라는 곳에 저장을 해줘. 변수로 저장을 해줘. 여기는 변수가 되겠죠. 데이터 변수가 돼요. 그래 놓고 save 데이터를 하면 요거를 하려면요. save를 하려면요. 이 앱이 저장이 되어야 돼요. 앱이 저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앱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save 함수를 써야 되면 하려면 뭐라고요? 앱이 저장이 돼요. 안 그러면 에러 나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address를 잘 보세요. 잘 안 보이죠? 여기 뭐 했어요? save 하라 그랬죠? 4번 턴은 뭡니까? 전 턴의 결과를 address라고 하는 변수로 선언을 해줘. 그래서 address 변수가 선언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address라고 하는 변수 값을 load를 해줘 하면 여기서 나왔던 주소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턴은 그냥 요 데이터라고 해서 address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텍스트가 출력되게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start over 클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턴 1에는 211이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여기서 랜덤으로 1, 2, 3, 4, 5 중에 하나 뽑았으니까 컴마 넣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왜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save 하라 그랬잖아. 턴 3에서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셋을 하고 이건 안 보입니다. 셋 할 때는 원래 안 보여요. 그럼 여기는 보이죠. 여기 데이터 들어왔죠. 그걸 뭐예요? save 하라 그랬죠. save를 하면 return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save 된 곳의 주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주소가 순간적으로 생겨요. 이 주소는 중복될 확률이 얼마라고요? 중복된 확률이 얼마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이 주소가 똑같은 게 발생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이 얼마예요? 확률이 얼마예요? 그쵸. 200, 뭐, 1 over 200, 뭐, 56에 뭐, 80승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저번에 계산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뭐, 지구에 있는 무슨 모든 분자의 개수보다 적어요. 그 정도로 확률이 낮아요. 확률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유니크한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유니크하다 그래요. 이거 다시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소는. 그럼 이 주소 안에 세이브가 됐죠. 그러면 세이브가 된 것을 뭐라고요? 요걸 address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럼 얘가 address로 저장이 됐어요. 요 보면 보세요. 이 친구가 address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이 address를 어땠다고요? 요 뒤에 붙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ai.kappa.com 하고 슬래시하고 데이터 그리고 address 붙이니까 요게 나왔죠. 요거를 여기 나왔죠. 요거를 여기다가 주소 있는 데가 때려 봅시다. 그러면 보이죠.
여러분 GPT 쓰면 share link라는 거 아시죠? GPT 쓰다 보면 뭘 하고 나면 여기서 run을 하잖아요. 어쩌라고 이렇게 GPT 쓰고 나면 결과 나오죠. 결과 나오는데 위에 share라는 버튼 보이시죠? 여기 share 붙으면 유니크한 그 create 링크가 나오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AI.carpallet 하면 우리는 뭐예요? 데이터 쓰고 요 난수 같은 게 나오죠. 그쵸? 이 구조하고 카파에서 쓰고 있는 요거하고 같다고. 구조가. 카파는 뭐예요? AI.carpallet.com 하고 뭐가 나와요? 데이터하고 슬래시 한 다음에 그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주소를 따고 이제 그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낼 수 있게끔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저들한테 그러죠. 네가 하고 나서 바깥에 더 하고 싶으면 이쪽 엑스포트에서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Save and Load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두 번째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엑서사이즈는 로그에다가 저장하는 엑서사이즈예요. 지금까지는 아까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저장하라 그랬죠. 두 번째 엑서사이즈는 뭐라고요? 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앱 아이디가 있어야지 이제 저장은 되니까. 자, A, B, C, D, E 하고 뭐예요? 리핏을 하는데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리핏을 한번 하는데 세이브가 여기 있죠. 저장하라 그랬죠. 그죠? 죄송합니다. 저장하라 그랬는데 A나 E 중에 하나, EJ라는 숫자 하나 하고 1부터 10까지 어떤 숫자를 요 데이터를 로그에다가 저장을 해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돌면서 저장하고 로그 한번 확인하고 또 한 번 돌고 또 로그 한번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로그에다가 false라는 옵션을 붙이면 로그에다가 false라고 붙이고 이니셜이면 덮어쓰기를 해요. 로그는 로그에다 저장하면 기본적으로 밑에다가 엔터 쳐가지고 뉴 라인 쳐가지고 밑에다가 쟁입니다. 로그는 기본이 쟁이는 거예요. 근데 false라고 하면 쟁이지 말고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게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는 다 날아가요. 어디가 바깥으로 빼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기 때문에 그 로그 데이터 다, 이 오버라이트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살릴 수 없어요. 저희도 살릴 수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데이터가. 서버를 해킹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대충 쓰시고 인스턴트에서 해서 바깥으로 빼시고 로그는 싹싹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서버에 데이터가 안 남아있잖아. 오버라이트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내가 밖으로 빼야 되겠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카파 서버에서 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관리하시면 카파 서버에다 놔두지 말라니까 내가 바깥으로 빼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빼가지고 바깥에서 쓰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거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데이터가 이게 저장되는 거를. 근데 로그 데이터는 왜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로그 데이터는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저장되는 거를 해킹이 뚫리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앱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뭐예요? 저장하지 말라고. 쓰고 버리라고. 아시겠죠? 진짜 저장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책임 있는 게 누구한테 책임 있다고요? 바깥으로 빼서 하는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카파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데이터 잃어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 문제가 그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진짜 시큐리티에 문제가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안 만들려다 보니까 안 쟁여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로그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백문이 불여일이에. 자,
그러면 쭉 돌죠. 돌면서 이건 다 뭐 심볼릭 턴이니까 이렇게 돼요. D5가 처음에 실행됐어요. 그리고 나서 로그에 저장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로그에 저장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로그업 이것만 나와요. 이 앱에 로그했다. 그래 불러오면 이렇게 보여요. D5, E2가 보여요. 그 다음에 다시 리피트해서 다시 하면 D5, E2, C2가 보여요. 계속해서 리핏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데이터가 이 형식으로 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D가 이름이고 뒤에 있는 숫자가 나이일 수도 있죠. 그럼 이름, 나이, 쟁여. 이름, 나이, 쟁여. 이름, 나이, 쟁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름, 나이 해가지고 구분자 딱 만들어가지고 계속 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구분자는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쟁이는 거죠. 탭으로 할지 뭐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서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로우처럼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고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막판에 뭐라 그랬어요? 5번 돌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니셜이라는 것으로 false를 해달라 그러면 어때요? 로그 데이터를 불러보니까 이니셜만 남은 거예요. 다 지워지고 이니셜이라는 그 말만 남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로그 데이터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하면 뭐예요? 이니셜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나올 겁니다. 데이터 이니셜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막판에 했던 게 이니셜이었잖아요. 그래서 돌리다 보면 처음에 이니셜이 있죠. 그래놓고 계속 데이터가 다시 쟁여지고 요까지는 계속 쟁여졌다가 막판에 false로 때렸죠. 그러니까 이니셜만 남고 데이터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거를 바깥으로 먼저 보내서 딴 곳에 저장을 하고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럼 여기에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 관리하는 법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모였을 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진짜 센서티브한 데이터 잘못 다루다가 그래서 팔러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다 저장할 건지 언제 지워지는 건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없이 막 하다가 프로젝트 진도 안 나갑니다. 그거 다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카파 서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루셔야 됩니다. 로그에다 쌓아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있다가 생기는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라고 카파 서버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쟁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정보 다 틀어버리고 모으지 말라고요. 모았다가 큰일 나니까 모아서 관리하는 거는 진짜 시큐어한 곳에서 더블 레이어 만들어가지고 관리하십시오. 자, 하나 더 봅시다. 엑스포트는 그냥 이그젬플이니까요. 한번 다시 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그래도 이그젬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카파랑 GPT랑 헷갈린다니까. 이게 내가 지금 GPT인지 카파인지. 자, 요거는 하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고 짰냐 하면 이런 거 뭐 변수 선언하고 그죠? 그 다음에 click button to copy 두 번째 여기 나와요. 내가 export 썼죠. fruit 하면 그럼 카피를 해보세요. 카피를 하죠. 카피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예를 들면 내 클립보드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데다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 있는 데이터 클립보드로 올라온 거예요. export 하면.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 V 하면 디폴트로 탭 딜리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탭으로 돼서 나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프루트 클립보드라고 아무것도 안 쓰면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정해줄 수 있어요. 뭐 클립보드로 보내기 하면 클립보드 되죠. 그러면 똑같아요.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이렇게 나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딜리미터를 스타로 만들어줘. 딜리미터를 스타로 만들어주는 여기서 내가 이야기했죠. 프루트 클립보드라는 레이블을 붙였는데 요렇게 해주면 딜리미터가 한 칸 띄우고 스타 띄우고 한 칸 되는 거야. 요 안에 있는 변수의 값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해보면
요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구분자로 요 vertical bar를 어떻게 해요? 디폴트로 요렇게 바꿔가지고 줬구나. 이거를 컴마로 바꾸죠. 내가 컴마로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컴마를 집어넣으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각 값들이 뭘로 나눠져요? 컴마로 나눠져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보면 컴마로 이렇게 나와요. 컴마로 하든지 탭으로 하든지 스타로 하든지 vertical bar로 하든지 상관없이 해서 엑스포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save log 한 거고 이거 왜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더블 코트를 하라 그래가지고 더블 코트 다 돼 있는데 아무튼 좀 저장이 안 됐나? 하면 됩니다. 다 됐네. 여기는 이제 그냥 세이브 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로그에다가 불러가지고 로그를 보면 또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는 로그 데이터를 엑스포트 하려면 로그를 로드 한 다음에 엑스포트 해주면 여기 나와요. 그럼 로그 데이터를 그냥 다 가져와가지고 순간적으로 가져와가지고 하려면 여기서 카피를 하게 되면 안에 들어가 있던 로그 데이터가 전부 다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게 어떤 기능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 여기 보이시면 요렇게 했죠. GPT 결과 나왔죠. 그죠? 여기 보면 우클릭을 해보시면 요게 카피 버튼 있죠. GPT에서 결과에서 카피 버튼 여기 보이죠. 요 카피 버튼 하게 되면 요 전체가 카피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똑같아요. 엑스포트가 GPT의 카피 버튼하고 똑같아요. 이제 요 턴의 결과를 출력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쵸? 연습을 하셔서 이제 다음 주 숙제는 뭐예요? 내가 세이브하고 저장시키고 URL 따가지고 바깥에 한번 보는 거 있죠. 내가 처리가 된 게 바깥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 결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다음 주 로그에 대한 과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